철들지 않는 어른이로 살고 싶다. 매일 달라지는 하늘의 색, 바람의 숨결, 나무의 말을 듣는 어른이 되고 싶다. 매일 먹는 밥맛에도 감동하는 어른이고 싶다. 감동하고 화내고 슬퍼하며 반응할 줄 아는 어른이고 싶다. 삶의 소소한 순간들을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어른이고 싶다. 땅에 발이 조금 덜 닿은 것 같아 보여도 괜찮다. 타인이 정한 기준대로 길을 가는 어른이가 아니라 아무도 정하지 않은 길을 자박자박 밟으며 만들어가는 어른이고 싶다. 그저 적당히 철들지 않는 어른이로 살고 싶다. 안녕하세요.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윤정은 작가님의 괜찮은 어른이 되는 법은 잘 모르지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반복되는 일상처럼 보이지만 오늘은 늘 새로운 하루이며 서툰 것 투성이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늘 새로움을 겪고 사는 인생이 첫 회인 사람들입니다. 이 책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인생은 처음이니까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아 라고 덤덤하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그 위로의 말들을 나눠볼까 합니다. 휘청거린다면 마음껏 흔들리기. 자전거를 타다 넘어질 위기에 처하면 본능적으로 핸들을 반대쪽으로 돌리게 된다. 그런데 이때 핸들을 반대쪽이 아니라 넘어지는 방향으로 돌려야 휘청거리는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다. 삶도 그렇다. 지금 휘청거린다면 어적어적 빠져나오려 애쓰지 말고 그 휘청거림 안에서 흔들림을 느껴보아야 한다. 한껏 흔들려도 괜찮다. 해가 지고 밤이 오고 달이 뜨고 다시 아침이 오는 것처럼 시간은 부지런히 지나갈 테니 시간이 하는 일을 지나다 보면 고민과 고단함은 나이테가 될 테니 위기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 보아야 한다. 두려움마저 사라지는 위기의 순간이야말로 문제가 풀려가고 있는 과정이다. 흔들려 본 사람만이 흔들리는 과정을 극복할 수 있으니 오늘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연습하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견디어 보는 것이다. 견디다 보면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그러다 보면 나에게서 한 발자국 떨어져 상황이 객관적으로 보이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이해되기 시작한다. 그 순간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흘러가는 어떤 일일 뿐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내가 된다. 흔들림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 흔들리며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어렴풋한 깨달음. 지금도 여전히 흔들리며 살고 있는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다. 편견에 나를 가두었나? 여자 발이 뭐 그렇게 크냐? 유난히 발이 예쁜 언니에 비해 내 발은 무식하게 크고 못생겼다. 발볼도 넓고 심지어 평발이라 맞는 신발을 찾기가 어렵다. 235 사이즈 발이 딱 예뻐 보이는데 안타깝게도 내 발은 240이었다. 신발 매장에 가면 직원들은 늘 240 사이즈가 맞는다며 추천해 주었고 나 역시 신발은 딱 맞게 신는 게 맞다고 생각해 발을 우겨 넣었다. 신발을 살 때마다 남편은 정말 그 신발이 맞아? 발 안 불편해? 더 큰 거 신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의아해했지만 발이 큰 사람이고 싶지 않아.
이게 나한테 편해 라며 딱 맞는 구두를 샀다. 하지만 그 구두를 신는 날이면 발이 아파 많이 걷지도 못하고 신발 안에 구겨져 있는 발이 해방되는 순간만을 기다렸다. 아이를 임신하고 발이 붙자 자연스레 큰 신발을 사기 시작했다. 예뻐 보이고 싶은 욕망보다 아이와 나의 안녕이 더 중요한 나날이었으니까. 출산하고 붓기와 살이 빠지고 나서 이전에 신던 신발들을 신어보니 왠지 모르게 고통스러웠다. 왜 이렇게 발이 아프지? 이상하다 싶어 신발들을 모조리 꺼내보았다. 맞지 않는 신발은 아니지만 한 사이즈나 두 사이즈 크게 신었으면 더 편했을 텐데. 아무도 내 발이 커서 못생겼어 라고 말하지 않음에도 굳이 240 사이즈를 유지했던 것이다. 깨끗한 신발들을 모아 사이즈가 맞는 친구에게 주었다. 구두는 245, 운동화는 250을 신어야 내 발이 편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맞는 신발을 신자 몸이 편해졌고 피로감도 덜했다. 내일은 편안한 신발을 신고 산책하며 맞지 않는 신발처럼 스스로를 편견에 가두어 불편하게 만든 일이 또 있는지 찬찬히 살펴보아야겠다. 이제라도 맞는 신발 사이즈를 깨달아 다행이다. 불편한 신발을 신었던 날보다 편안한 신발을 신고 걸을 날들이 많을 것이라 기대하며 이렇게 조금씩 깨달아가고 배워가고 자라난다. 좀 부족해서 다행이다. 자라면서 채울 여백이 남아있으니. 불행은 그저 감기같이 시간이 지나야 나아진다. 어제는 지인들과 둘러앉아 자신이 겪고 있는 불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누구 하나 불행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다른 점은 불행을 입 밖으로 꺼내느냐, 꺼내지 않느냐의 차이 아닐까. 대화가 무르익자 피식 웃으며 불행을 미화하는 분위기로 이어졌다. 그런 일이 있었기에 얻은 깨달음과 상황들을 이야기 나누며 불행을 거꾸로 뒤집어 행불이라 읽어본다. 그러다 문득 이 단어가 낯설게 느껴져 행불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사전을 찾아보았다. 행불, 명사, 곧불의 방언. 아, 불행을 뒤집으면 방언으로 감기라는 뜻이 되는구나. 그렇다면 불행은 시간이 지나면 감기처럼 나아지는 것일지도 모른다. 감기는 나를 보살펴주라고 몸이 보내는 신호이다. 비타민을 섭취하고 스트레스를 피하고 충분히 잠을 자고 몸을 쉬게 해주어야 치유된다. 불행을 행불, 마음의 감기로 여기고 고단한 일이 생기거든 웃을 일을 찾으려 노력하고 쉬어준다면 스르르 지나가지 않을까. 시간도 흐르고 계절도 흐른다. 그리고 행불도 흐른다. 흐를 테니 감정에 물들어 오래 머물거나 고이지 않게 해보자. 마음의 곧불이 자연스레 치유되길 바라며. 오늘 후회한다면 25의 혀는 그것을 하지 않아 후회했다. 35의 혀는 여전히 그것을 하지 않아 후회했다. 45의 혀니 말했다. 지금 이대로 살다간 55에 후회할 것 같아서 45에 질렀어. 20대부터 작은 카페 주인장을 꿈꾸던 현이 45에 카페를 열며 한 말이다. 그는 늘 작은 카페를 열고 싶었지만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20년을 고민했다. 앞자리 숫자가 바뀌어도 여전히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카페 주인임을 느끼고 2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리만치 속전속결로 카페를 열었다. 커피를 내리는 현의 모습은 더없이 편안해 보이고 잘 어울렸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후회할 수도 있고, 막상 꿈꾸던 일을 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버거워 후회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하지 않았다면 55의 혀는 하지 않아 후회하는 10년을 보냈을 것이다.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면 안 해서 생기는 후회는 이미 20년을 해봤으니 족하지 않을까. 오늘 후회한다면 내일도 후회하고 모레도 후회한다. 오늘 만족한다면 내일도 만족하고 모레도 만족할 수 있다. 지금까지 위로의 말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처음 살아내는 인생에 정답은 없습니다. 지치는 순간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힘을 내시길 바라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이었습니다.